KF-21 전투기가 개발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이들은 단순히 한국이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전투기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더 중요한 목표가 드러났다. 그것은 바로 엔진 독립이었다. KF-21은 처음에는 미국산 엔진을 탑재했지만 이로 인해 늘 미국의 통제를 피할 수 없었다. 엔진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전투기의 심장이었고 그 심장이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한국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큰 제약이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기술 이전에는 극도로 인색했다. 특히 엔진 기술은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분야였다. 한국은 KF-21을 완전히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해도 엔진 하나 때문에 언제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수출이나 개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점에서 한국은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바로 그 해답이 한국산 램제트 엔진이었다. 램제트는 기존 터보팬 엔진과 달리 공기 흡입과 연소 과정을 단순화하여 고속 비행에 최적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 기술을 전투기에 적용하는 것은 오랫동안 불가능한 도전처럼 여겨졌다. 세계적으로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부만이 제한적으로 성과를 냈고 아직도 실용화 단계에 이른 경우는 손에 꼽았다. 그러나 한국은 이 분야에 꾸준히 투자하며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해왔다. KF-21 프로젝트의 초기 구상 단계에서부터 언젠가는 국산 엔진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표가 뚜렷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다. 특히 미국의 대외 무기 수출 통제,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 중국의 군사력 확장이 맞물리면서 한국이 독자적 전력 확보를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KF-21에 한국산 램제트 엔진을 탑재하는 것은 단순히 기술적 성과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외교적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처음 이 계획이 공개되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과연 한국이 이 고난도의 기술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K2 전차 등 다양한 무기 체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항공 엔진 분야만이 남은 마지막 퍼즐이었다. 따라서 이 도전은 무모하다기보다는 필연적이었다. 한국은 엔진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식을 단순히 모방하지 않고 차세대 기술인 램제트로 곧장 뛰어드는 전략을 선택했다. 특히 램제트는 초음속 순항, 즉 슈퍼크루징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전투기의 게임 체인저였다. 일반적인 전투기는 초음속을 유지하려면 애프터버너를 사용해야 하고 이는 연료 소모가 급격히 늘어나 작전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램제트를 활용하면 애프터버너 없이도 고속 비행을 지속할 수 있다. 이는 전투기의 작전 반경과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 한국이 KF-21에 램제트를 적용하려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다. 실험실 단계에서 수많은 실패가 반복되었다. 공기 흐름 제어, 고온 재료의 내구성, 연소 안정성 등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연구진은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이 램제트 연구를 단순히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놀라움을 표했다. 실제로 한국의 개발 방식은 기존 강대국들과 차별화된 부분이 많았다. 이는 한국이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선도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결국 KF-21 프로젝트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한 전투기 양산이 아니라 완전한 기술 독립이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것은 한국에게 국가적 자존심을 넘어 전략적 자유를 의미했다. 미국의 허락 없이 수출 계약을 맺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개량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동맹국과의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방위산업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다. 이 모든 배경이 결국 KF-21의 한국산 램제트 엔진 탑재라는 혁신적인 비행으로 이어졌다. 아직은 시범 단계였지만 그 순간은 한국 항공 역사의 길이 남을 분기점이었다. 더 이상 한국은 미국의 통제를 받는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었다. 독재적인 길을 개척하는 군사강국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한국이 램제트 엔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항공우주 기술과 방산 연구의 토대 위에서 전략적으로 선택된 분야였다. 램제트는 초음속에서 가장 효율적인 엔진 중 하나로 꼽히지만 그만큼 기술적 장벽도 높았다. 한국은 기존 터보팬 엔진을 단순히 국산화하는 길 대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에 도전하기로 한 것이다. 램제트의 원리는 직관적이면서도 복잡하다. 공기가 초음속으로 흘러들어오면 압축기 없이도 자연스럽게 압축된다. 여기에 연료를 분사하고 점화하면 고온 고압의 기체가 뒤로 분출되며 추진력을 발생시킨다. 구조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과 압력, 그리고 불안정한 연소 현상을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특히 전투기와 같은 전술 플랫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크기와 무게, 그리고 지속 운용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 세계 유수의 군사 강국들도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국 연구진은 이 난제를 풀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우선 재료과학에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램제트 내부는 초고온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기존 합금으로는 내구성이 부족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세라믹 기초의 복합재료와 차세대 초합금을 적용해 고온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단순히 엔진 개발의 진전을 넘어 한국의 소재 산업까지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제어 기술을 도입했다. 램제트는 공기 흐름이 조금만 흔들려도 불안전 연소나 서지, surge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 연구진은 실시간으로 공기 흐름을 감지하고 연료 분사량과 각도를 조정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제어가 아닌 데이터 기반 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한 최첨단 방식이었다. 결국 한국형 램제트는 기존 강대국들의 방식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군사용 목표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민간 항공우주 기술과 방산 기술을 병행 발전시켰다. 예를 들어 램제트 연구는 차세대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무기체계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기반 기술이 램제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따라서 KF-21에 램제트를 적용하는 것은 단순히 전투기 성능 향상을 넘어서 전체 국방 기술 체계의 비약적 발전을 의미했다. 초기의 실험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점화 단계에서 엔진이 꺼져버리거나 고온에 노출된 부품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연구진은 실패를 데이터로 전환했다. 매번 실험을 통해 얻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설계를 수정했고 소재와 구조를 개선했다. 그 결과 한국은 불과 10년 남짓한 기간에 다른 국가들이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속도 전문화와 집요한 연구 정신이 결합된 성과였다. 한편 국제사회는 한국의 이러한 진전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은 여전히 KF-21의 주요 부품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지만 엔진 독립은 그들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요소였다. 일본 역시 자국의 항공우주 산업이 오랫동안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독자적 성과에 큰 위기감을 느꼈다. 중국 또한 초음속 기술에 매달리고 있었지만 여전히 신뢰성 있는 램제트 운영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은 한국의 도전을 더욱 주목받게 만들었다. 특히 중요한 돌파구는 시뮬레이션 기술의 발전이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슈퍼컴퓨터와 전산유체역학, CFD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비행 상황을 재현했다. 이를 통해 실험실에서 반복적인 물리적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다양한 변수들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 덕분에 한국은 연구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램제트 실용화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결국 한국산 램제트 엔진은 단순한 이론적 성과가 아니라 실제 전투기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완성되기 시작했다. 이는 KF-21 프로젝트의 비밀 무기로 자리 잡았다. 기존에는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라고 불리던 KF-21이 이제는 슈퍼크루징 능력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기체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국이 선택한 길은 모험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미래 전략이었다. 그리고 그 전략은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KF-21 전투기에 한국산 램제트 엔진이 실제로 탑재되어 시험 비행에 돌입한 날은 한국 항공사에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다. 수많은 기술적 난제를 돌파한 끝에 마침내 이 새로운 엔진을 가진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다. 현장에는 군 관계자, 연구진, 정부 인사뿐 아니라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까지 몰려들어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모두가 궁금해했다. 과연 한국이 말로만 하던 슈퍼크루징을 현실로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륙은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초기 상승 과정에서 KF-21은 램제트의 안정적인 추진력을 바탕으로 기존 엔진에 비해 훨씬 더 부드러운 가속을 보여주었다. 연구진이 가장 주목한 순간은 애프터버너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초음속 진입이었다. 일반 전투기라면 애프터버너의 화염을 뿜어내야 가능한 영역이지만 이날 KF-21은 자연스럽게 마하이를 돌파하며 슈퍼크루징에 성공했다. 조종사의 보고가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을 때 현장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한국이 마침내 미국, 러시아, 프랑스 등 극소수 국가만이 이룩했던 기술적 성취를 따라잡은 것이다. 비행은 단순한 초음속 돌파에 그치지 않았다. KF-21은 장시간 초음속 순항을 유지하면서도
연료 소모가 기존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작전에서 전투기의 채공 시간과 작전 반경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했다. 예를 들어 한반도 전역을 넘어 동북아 전역을 커버하는 능력이 확보되었다는 점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슈퍼크루징은 단순히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다. 시험 비행 후반부에는 고속기동 테스트가 이어졌다. 램제트 엔진 특유의 가속 성능은 KF-21의 기동성을 한층 강화시켰다. 조종사는 기존 터보팬 기반 엔진을 장착했을 때보다 응답 속도가 훨씬 빠르고 고속 상태에서의 안정성이 뛰어나다라고 보고했다. 이는 단순히 추진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전투기의 전술적 활용도를 높이는 요소였다. 슈퍼크루징 상태에서 빠르게 고도와 방향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은 공중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치명적인 이점이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두고 한국 항공우주 기술의 세계적 도약이라고 평가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미 KF-21의 수출 경쟁력이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졌다.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기존에도 KF-21에 관심을 보였지만 국산 램제트 엔진을 통한 슈퍼크루징 성능이 입증되자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다. 특히 미국산 F-35나 유럽산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저렴하면서도 유사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은 해외 고객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반면 국제사회에서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미국은 겉으로는 동맹국의 성과를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KF-21이 미국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수출될 수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방산 패권에 직접적인 도전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라며 불편한 심정을 드러냈다. 중국 역시 공식적으로는 침묵했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이 5세대 이상의 능력을 확보했다며 경계심을 나타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KF-21 도입 논의를 진행 중이었는데 슈퍼크루징 성능이 확인되자 구매 의사가 더욱 강해졌다. 이들은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할 때마다 겪었던 정치적 압박과 통제를 피하고 싶어 했다. 한국산 KF-21은 그 대안으로 급부상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공급국으로서 국제시장의 룰을 바꾸기 시작한 것이다. 비행시험을 직접 지켜본 연구진과 조종사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연구원은 우리가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오늘 하늘 위에서 모든 것이 보상받았다 라고 말했다. 조종사 역시 이 엔진은 단순한 추진체가 아니라 우리 공군의 미래를 바꾸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이 시험 비행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군사적 자율성을 선언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결국 KF-21의 슈퍼크루징 성공은 기술, 전략, 외교 모든 측면에서 파급력을 발휘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 기술 보유국이 아니라 최첨단 항공전력을 독자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시험 비행은 끝났지만 그 여파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KF-21 전투기가 한국산 램제트 엔진으로 슈퍼크루징을 달성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것은 국제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전략적 파급력을 지니고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개발과 수출에서 늘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엔진 분야에서의 의존은 치명적이었다. 그러나 이번 성과는 한국이 그 굴레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이는 곧 한국이 무기 수출과 운용에서 완전한 자율권을 확보했다는 선언과 같았다. 미국은 오랫동안 전투기 엔진 기술을 동맹국들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본, 독일, 이탈리아 같은 선진국조차도 따라서 한국의 독립은 단순히 한 국가의 성과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무기 시장 지배 구조에 도전하는 사건이었다. 미국이 곧바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속으로 불편해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KF-21이 독자 엔진으로 날아오른 순간 한국은 미국이 만들어 놓은 기술 종속 사슬을 끊어낸 셈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제 무기 시장에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한국은 이미 K9 자주포, 천궁 미사일, FA-50 경전투기 등을 통해합리적 가격에 고성능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KF-21의 슈퍼크루징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선진국 방산 시장에서 본격적인 대항마로 떠올랐다. 특히 중동, 동남아,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까다로운 수출 규제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최첨단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KF-21에 열광했다. 일본과 중국의 반응은 더욱 민감했다. 일본은 F-35를 대량 도입했지만 여전히 미국의 승인이 없으면 개량이나 수출은 불가능하다. 반면 한국은 이제 미국의 허락 없이도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본에게 전략적 열세감을 안겨주었다. 중국 역시 초음속 전투기와 엔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신뢰성과 실전 배치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공은 중국의 자존심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 동북아의 군사 균형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번 성과의 의미는 크다. 군사적 자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한국은 외교 협상에서도 훨씬 더 큰 발언권을 가지게 되었다. 과거에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무기 거래를 추진해야 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방산 비즈니스를 넘어 한국이 글로벌 외교 무대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이 KF-21을 인도네시아나 사우디에 공급한다고 했을 때 미국의 승인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은 곧 국제 정치에서 자율적 파워로 작용한다. 또한 이번 성과는 한국의 군사 전략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슈퍼크루징을 가능케 하는 KF-21은 기존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작전 반경을 갖게 되었고 이는 곧 한반도 방어를 넘어 동북아 전역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한다. 특히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중국과 같은 주변국의 움직임에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한국 공군은 이제 단순히 방어적 전력이 아니라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공격적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파급력은 막대하다. 엔진 기술의 독립은 곧 수입 대체 효과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창출로 이어진다. 한국은 단순한 조립 생산국을 넘어 핵심 기술 보유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위치를 격상시켰다. 이는 방산뿐만 아니라 민간 항공우주 산업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준다. 항공기용 차세대 엔진, 극초음속 여객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 기술까지 램제트 기반 연구가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KF-21의 성과는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의 촉매제가 되었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무기 규칙을 바꾸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이는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외교, 경제, 산업, 심리적 측면까지 아우르는 대전환이었다. KF-21이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한국의 국가 위상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떠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한국은 이번 성과를 통해 동북아를 넘어 글로벌 전략 질서에서 독자적 위치를 확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KF-21 전투기의 한국산 램제트 엔진 탑재와 슈퍼크루징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제 모든 시선은 특허 생산 체계로 이어지는 미래에 집중되었다. 한국은 이번 성과를 단순히 군사적 성취로만 보지 않았다. 오히려 이를 국가전략 산업의 핵심 동력으로 발전시키려 했다. 특허 기반의 생산 시스템은 곧 한국의 엔진 기술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고 협력국들에게는 합법적으로 생산 권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막대한 경제적 특허 생산 모델은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다. 핵심 기술은 한국이 보유하면서도 동맹국이나 구매국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이 오랫동안 방산 시장을 장악해온 전략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유연하고 협력적인 형태였다. 특히 중동이나 동남아 국가들은 정치적 제약 없이 첨단 전투기를 생산하거나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는 곧 한국을 글로벌 방산 공급망의 중심으로 끌어올릴 중요한 카드였다. 미국의 반응은 복잡했다. 겉으로는 동맹국의 기술 자립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내심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KF-21이 미국산 엔진 없이도 완전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사실은 곧 미국이 방산 시장에서 행사해온 정치적 지렛대를 상실한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국이 특허 생산 체계를 구축할 경우 미국이 기존에 독점하던 무기 수출 시장의 상당 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 협력 강화나 새로운 동맹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독자적 행보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훨씬 더 직접적인 위기의식을 느꼈다. 일본은 여전히 미국산 엔진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 전투기 개발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KF-21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여 아시아 내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이 드디어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권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도하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히 군사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에서 일본이 가졌던 기술 선진국 이미지가 한국에게 도전받는 순간이었다. 중국의 반응은 다층적이었다. 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성과를 크게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은 이미 자체적인 램제트와 극초음속 엔진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으나 여전히 신뢰성과 안정성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실용화 성공은
중국의 위신을 크게 흔드는 사건이었다. 더 나아가 한국이 특허 생산 체계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이는 중국의 외교 전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었다. 한국 내부에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항공우주 산업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커졌다. 전투기 엔진 독립은 민간 항공기, 극초음속 여객기, 심지어 우주 발사체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핵심 기술이었다. 실제로 연구진은 램제트 기술을 기반으로 차세대 극초음속 무기체계와 우주 발사체를 동시에 발전시키고 있었다. 이는 한국이 군사 강국을 넘어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결국 KF-21의 한국산 램제트 엔진 탑재 성공은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라 국가 전략과 산업 미래를 동시에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의 통제를 벗어나 완전한 기술 독립을 선언했고 특허 생산이라는 새로운 전략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일본은 위기감을, 중국은 경계심을, 미국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은 자신있게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다. KF-21은 더 이상 하나의 전투기가 아니라 한국의 자주 국방과 산업혁신,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제 한국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전 세계에 보여주었다. 기술은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창출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이다. KF-21의 비행은 단순히 하늘을 가른 사건이 아니라 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비상하는 순간이다.